4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시장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분기 지나면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은 4월 달도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또 5월을 앞두고서 세린메이 이와 관련된 우려감, 5월에는 팔고 떠나야 되는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으실 텐데요. 큰 그림 그려보면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픽처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그려보죠.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 빅픽처 준비하면서 지난해 연말에 올해 증시 전망이 어땠나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도 2610선을 써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전망은 다시 또 틀린 거죠. 지금 2600선 부근까지 어제만 하더라도 또 아슬아슬하게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좀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 리뷰를 해주시죠. 2022년 상반기 증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식 시장이 안 좋았던 건 자금이 말라갔기 때문인데요. 이 자금이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됐고요. 그리고 상품 가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리스크에 대한 생각은 더 많이 드는 그런 시장이 됐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이 시장의 우려감으로 부각이 됐었고, 금리 인상 속도 예상보다 굉장히 빨라지죠.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는데 작년 하반기 정도의 생각을 해보면 22년도는 금리 인상 4번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다음 달 5월 달 혹은 늦어도 6월 달 되면 4번 훨씬 넘어가죠. 적어도 한 5번 이상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25bp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 정도의 효과가 되는 그런 금리 인상이 벌써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리스크가 나오면서 연초 대비해서는 약 한 3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0%가 조금 넘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연초에는 3,000포인트 조금 아래였는데 이제는 3,000포인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도 본다라면 물론 이제 박스권 하단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2,600이 더 가까워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염려가 될 정도였는데요. 수급적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은 전일까지 1월 3일부터 전일까지 본다라면 10조 7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기관은 8조 원을 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이 근데 이 10조 7천억 중에 4월에만 5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4월 들어서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관은 연내에 8조 원 정도 매도했는데 4월에는 2조 정도 매도로 기관은 이 월별로 약 한 2조 원 정도 좀 평균적으로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외국인은 매도 강도가 4월 들어서 좀 더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1, 2, 3위 종목들 본다라면은 좀 더 하락은 가파랐습니다. 시장은 1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는 약 한 15에서 20% 가까운 이런 하락까지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나갔고요. 외국인들이 나갈 때 시가총액 1, 2, 3위 업체들을 좀 더 강하게 팔고 다른 업체들보다 좀 더 강하게 팔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판 물량 가운데서 절반이 이번 달에만 집중됐다. 4월에 증시가 좀 부진한 원인이 있었군요. 4월 달에 환율도 많이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부진하게 상반기는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전망을 보면은 이 전약 후 강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았잖아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큰 상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반기 괜찮을까요? 하반기도 사실은 좀 약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약 그리고 후약 혹은 전약 후는 더 약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선은 코로나 이후 반기별 증시 키워드를 좀 본다라면 20년도, 그러니까 19년도 12월 달에 코로나가 중국에 시작을 했죠. 20년도 상반기는 봉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려감들이 있었고 상당히 많이 위축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20년도 하반기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을 해서 21년도는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이런 종목들, 그러면서 주식시장 괜찮은 모습들 보여줬다가 21년도 하반기부터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가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원자재 가격들, 국제 유가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굉장히 좀 빠르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금리가 많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금리 상승이 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이 비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기업에서 한 제품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더 올라가는, 이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품 가격을 올려서 물가가 올라가든지 제품 가격을 못 올린다 그러면 실적이 악화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경기 성장률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는데요. 코로나 이후를 좀 놓고 본다라면 경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V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21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5.9%인데요. 이 5.9%가 얼마나 큰 수치냐? 그러니까 중국이나 신흥국 기준으로 5.9%가 아니라 전 세계 성장률입니다. 그럼 198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역사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면은 한 4.5% 이상의 고성장을 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 한 두 해 정도는 이 평균 성장률을 둔화한 훨씬 좀 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본다라면 21년도 1980년 이후 40년 만에 최대치의 성장률을 보여줬죠. 그러면 22년도, 23년도는 성장률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초 이후에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4%대 중반에서 시작했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지금은 3%대 중반이고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과거 그리고 팬데믹 상황을 좀 놓고 본다라면 팬데믹이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이런 팬데믹들이 있었을 때마다 팬데믹 이후에 2차 유행, 이번에 코로나도 2차 유행이 이제는 대한민국도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이죠. 2차 유행까지 반영한 이후에는 이 점차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도 사실 2차 유행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정점을 확인한 이후 지수 저점까지는 약 한 1에서 2년 정도는 좀 대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에서 정점을 작년 하반기 정도라고 본다라면은 이제는 좀 하락 추세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얼마나 하락을 했었냐라고 본다라면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최대 고점을 3,200까지 잡는다고 하더라도 20% 하면은 600포인트가 넘죠. 그러면 2,600 이하로까지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과거 팬데믹 당시 2차 유행 정점일로부터 향후 3년간 미국 다우지수 추이를 본다라면 기울기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수가 하락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성장률,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졌을 때는 이익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결과가 바로 발생하느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발생하느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데 전 세계 경제를 한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하반기도 그러면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부진한 상황들이 그럼 지수 자체는 이어질 텐데 좀 전에 차트 봐주신 것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 둔화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연초 이후에 사실은 연초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 4%대 중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놓고 보면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좀 떨어지는 거를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1년에 경제 성장률이 5.9%였습니다. 5.9%였고 22년도는 금년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4%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유가는 빠르게 안 떨어지고요. 100불 정도에서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공급난이라든지 물류 대란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도 좀 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이렇게까지 된다라면 그리고 금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금리 상승 이런 비용 부담들이 전 세계적인 성장률을 둔화시킨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최근에는 3%대 중반까지 떨어졌고요. 예상치가.
그러니까 22년도 성장에 대한 예상치가 근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 이런 부진한 전망 속에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우선은 하반기에도 이 성장률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지수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하반기 코스피 밸류에이션에 대한 하락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그런데 이 하반기 밴드별로 좀 놓고 본다라면 기준을 한 2,600에서 2,700 정도로 놓고 보시고요. 이거보다 높으면 좀 파시고요. 이거보다 낮으면 사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많이 떨어졌으면 좀 더 강하게 사고, 좀 더 많이 올랐으면 좀 더 강하게 팔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 박스권 상단 2,900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2,800을 많이 넘어가기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좀 쉽진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예상 밴드 좀 넓게 본다라면 2,400포인트를 바닥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2,400포인트를 바닥으로 2,850 정도를 최상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0에 대한 근거가 뭐 여러 가지 이 지표를 참조할 수 있겠지만 이 밸류에이션적으로 이 봤을 때에도 이 경기 둔화 국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국내의 증시에서 이 밸류에이션 PER 기준으로 디스카운트를 많이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를 굉장히 바닥으로 보느냐 9배 정도를 적용을 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10배에서 좀 떨어지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강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9배를 기준으로 하면 2,400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했을 때 여기서도 이 1년 내 증시 하락폭 거의 최대치를 보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했을 때 이 얼마나 하락했느냐를 봤을 때 보통 한 10% 조금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를 본다라면 한 2,400포인트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기준입니다. 지금 뭐 2,400포인트 말씀을 드렸다고 여기도 고점이니까 무조건 판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낮은 바닥은 2,400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이유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미국 금리와 배당 수익률인데요. 이 금년 한 6월 정도 기준으로 본다라면 미국 기준금리는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죠. 지금 5월 달에 50bp냐 75bp냐 얘기하고 있고요. 6월 달도 50bp입니다. 두 달만 합쳐도 100bp 혹은 그 이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6월 정도까지 본다라면 이제는 S&P 500 배당 수익률이 1.4%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와 비슷하거나 상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럼 주식의 매력도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에 대한 멀티플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 주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금리가 올라가죠. 채권 매력도가 올라갑니다. 채권 비중은 조금씩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2,400선이다. 주심표에 따르면 현재 2,600에서 700선 구간은 그러면 관망을 해야 되는 건데 또 가만히 손 놓고 있을 투자자분들이 아니죠. 이런 와중에도 뭔가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매력도가 있는 섹터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눈여겨볼 만한 섹터 있다면은요? 네, 제가 이 빅피처 시간에 이 섹터별로 자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섹터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자동차, 은행, 그리고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는 전기전자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은행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연초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5월 이후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은행주는 지금 정도 유지가 되다가 점차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 급등에 따른 긴축 수혜주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이 6월 달 지나고 나면 금리 이렇게 50bp씩 이제는 못 올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은행주에 대한 메리트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 굉장히 좋았죠.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매출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기아 굉장히 좋은 실적 내보냈습니다. 마진율 좋았고요. 차량 판매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난은 속도의 문제지 분명히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대한 매력도 특히 자동차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쌌죠. 이 5배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주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7배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특히 그리고 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올랐는데도 6.5배에서 7배 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다른 글로벌 업체들 대비 낮은 이유는 이 친환경차에 대한 비중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좀 낮았기 때문인데요. 첨단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추가로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면 추가적인 멀티플 할증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금년에 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 전기전자와 좀 코스닥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금이 말라갈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코스닥보다는 전기전자,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삼성전자의 매력도는 굉장히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국내 지수는 10%가 조금 넘게 하락을 했는데 시가총액 1, 2, 3위 업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는 15에서 2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좋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현금을 인출하기에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더 많이 팔았었는데요. 이 얘기는 바꿔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이 PBR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신 전기전자 섹터, 시가총액 1, 2, 3위 업체들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은 조금씩 올라가도 괜찮은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작년 이맘때는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해서 25%의 비중이었는데 지금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좀 더 매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큰 그림 그려주세요. 투자를 이 시장이 보수적이지만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이 상황에서 좀 비교를 해가면서 어떤 게 좀 더 좋을지 비교군 잡으셔서 투자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